전기차의 심장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대부분은 배터리를 떠올린다. 주행거리, 충전속도, 화재 위험까지 모든 논의의 중심에는 배터리가 있다. 그러나 자동차를 실제로 움직이는 힘, 가속과 감속을 만들어내는 진짜 박동은 다른 곳에서 나온다. 바로 모터다. 그리고 이 모터의 성능을 좌우하는 것은 놀랄 만큼 작은 부품, 손바닥만 한 자석이다. 이 작은 자석 하나가 수천조 원 규모의 글로벌 산업을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네오디뮴을 비롯한 히토류로 만들어진 연구 자석은 전기차 모터를 고율고 출력의 마법의 심장으로 바꿔놓았다. 문제는 이 마법의 돌이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데 있다. 히토류는 단순한 원자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권력이 되었고 그 권력의 중심에는 중국이 서 있다. 중국은 히토류를 가장 많이 캐는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진짜 힘은 채굴량 그 자체에 있지 않다. 핵심은 분리정제와 고성능 자석 제조라는 고난도 공정에 있다. 히토류는 땅에서 캐는 순간부터 바로 쓸 수 있는 자원이 아니다. 17종의 원소를 각각 분리해 내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이를 다시 산업용 자석으로 가공하는 과정은 오랜 시간 축적된 기술과 대규모 설비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공정의 상당 부분을 중국이 장악하면서 세계는 어느새 하나의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 속으로 들어갔다. 이 구조가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많이 의존한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예측 불가능성이다. 자동차 한 대를 개발하는 데는 수년이 걸린다. 생산 계획과 원가 계산, 수익성 분석은 모두 장기 전망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핵심 부품의 가격이 정치적 판단이나 외교적 갈등에 따라 급변할 수 있다면 그 사업은 언제든 흔들릴 수밖에 없다. 실제로 히토류 가격은 지난 몇 년간 롤러코스터처럼 움직였다. 급등과 급락이 반복됐고 기업들은 미래를 계산할 기준점 자체를 잃어버렸다. 여기에 환경과 ESG라는 또 하나의 압박이 더해졌다. 히토류 채굴과 정제 과정은 대량의 화학물질과 폐기물을 동반한다. 방사성 물질이 섞인 폐수가 토양과 강을 오염시키는 사례도 보고돼 왔다. 친환경을 내세우는 전기차 산업이 가장 환경 파괴적인 원료에 의존하고 있다는 역설은 점점 설득력을 잃고 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더 이상 이 모순을 눈감아 주지 않는다.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무시한 공급망은 곧 투자 리스크로 직결된다. 이처럼 가격 변동성, 환경, 비용, ESG 압박이라는 3중구가 겹치면서 세계 산업계에는 조용한 위기감이 퍼지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이 구조를 계속 유지해도 되는가?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많은 기업들이 대체 광산을 찾거나 공급선을 다변화하려 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새로운 광산을 개발하는 데는 막대한 시간과 자본이 필요하고 정제 기술의 장벽은 여전히 높았다. 결국 대부분은 중국의 눈치를 보며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쪽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다른 선택을 한 기업이 등장했다. 이들은 자원을 바꾸거나 공급선을 옮기는 대신 질문 자체를 바꿨다. 히토류가 문제라면 왜 굳이 히토류를 써야 하는가? 자원을 피하려 했으기보다 자원에 대한 의존 자체를 기술로 지워버리는 길을 택한 것이다. 류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차세대 모터와 전기 구동 기술 개발이라는 선택은 처음에는 무모해 보였다. 수십 년간 표준으로 자리 잡은 방식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 시도가 의미 있는 이유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 하나가 등장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산업의 전제를 흔드는 도전이었다. 히토류 자석이 없으면 효율과 출력이 떨어진다는 통념. 고성능 전기차에는 히토류가 필수라는 믿음에 교내를 냈다. 아직 완벽하지 않고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사실을 개발자들 스스로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이 던진 메시지는 분명하다. 대안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메시지는 곧바로 시장과 정책 결정자들에게 전달됐다. 만약 히토류 없는 모터가 일정 수준의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세계는 더 이상 하나의 공급망에 묶여있을 이유가 없다. 수요 구조가 바뀌는 순간 지금까지 절대적이라고 여겨졌던 힘의 균형도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 기술은 단순한 공학적 성취를 넘어 지정학적 파장을 동반한다. 중국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단기적인 수요 감소가 아니다. 진짜 위험은 의존 구조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다. 히토류 없이도 가능하다.
인식이 퍼지면 기업과 국가는 장기 전략을 다시 짜기 시작한다. 연구개발 투자 방향이 바뀌고 정책의 우선순위가 달라진다. 이것이 바로 산업 지형이 흔들린다는 말의 의미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내부에서는 거대한 판이 이동하고 있다. 지금 이 변화는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기술은 실험실과 파일럿 라인을 넘어야 하고 는 냉정하게 비용과 성능을 평가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계가 더 이상 하나의 선택지에만 의존하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히토류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에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지고 있다. 다음 편에서는 이 기술이 가진 현실적인 한계와 함께 기술 자원 재활용이라는 세계의 전선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경쟁을 살펴본다. 과연 기술은 자원을 이길 수 있을까? 아니면 전혀 다른 해법이 이 싸움의 판도를 바꾸게 될까? 세계는 지금 새로운 질서의 문턱에 서 있다. 히토류 없는 모터가 던진 질문은 단순하다. 정말 가능한가? 그러나 시장이 묻는 질문은 더 냉정하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가? 기술은 언제나 가능성과 현실 사이에서 시험을 받는다. 히토류를 쓰지 않는 모터 역시 예외가 아니다. 효율, 내구성, 가격이라는 세 개의 기존 앞에서 이 기술은 아직 완성형이라 말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도가 갖는 의미는 분명하다. 세계가 더 이상 하나의 답만을 강요받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다. 우선 효율의 문제다. 히토류 자석이 마법의 돌로 불리는 이유는 같은 크기에서 압도적인 자기력을 내기 때문이다. 이는 곧 작은 모터로도 높은 출력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며 전기차에서는 주행거리와 직결된다. 히토류를 쓰지 않는 방식은 필연적으로 다른 선택을 요구한다. 더 많은 구리를 사용하거나 구조를 복잡하게 바꾸거나 제어 기술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그 결과 효율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전기차에서 효율 몇 %의 차이는 소비자 체감으로 이어진다. 이 벽을 넘지 못하면 시장의 선택을 받기 어렵다. 내구성과 크기 역시 현실적인 과제다. 히토류 없이 동일한 출력을 내려면 모터가 커지거나 무거워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냉각 시스템과 차체 설계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자동차 산업에서 무게와 부피는 곧 비용이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사실과 양산차에 적합하다는 평가는 전혀 다른 문제다. 실제로 일부 기업들은 과거 히토류를 쓰지 않는 방식을 채택했다가 효율과 크기의 한계로 다시 기존 기술로 돌아간 경험도 있다. 이 점에서 히토류 없는 모터는 아직 도전 중인 기술에 가깝다. 마지막으로 가격 경쟁력이라는 가장 높은 산이 남아있다. 이 기술의 출발점은 히토류 가격 변동성에서 벗어나 원가를 안정시키는 데 있었다. 그러나 대체 기술이 더 복잡한 공정과 더 많은 재료를 요구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데 드는 투자도 만만치 않다. 시장은 이상보다 숫자를 본다. 결국 이 기술이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되려면 기존 방식과 비교해 싸거나 최소한 비슷해야 한다. 이처럼 냉정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세계가 이 기술에 주목하는 이유는 단기 성과가 아니라 구조적 변화 가능성 때문이다. 기술이 완벽하지 않아도 방향이 바뀌는 순간 힘의 균형은 서서히 이동한다. 기업들은 연구개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본인 정책의 우선순위를 다시 계산한다. 히토류 의존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신호만으로도 협상력은 달라진다. 이것이 바로 기술이 지정학을 흔드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싸움은 기술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동시에 다른 전선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하나는 탈중국 광산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자원 확보 전략이다. 미국과 호주를 비롯한 여러 국가는 새로운 광산과 정제 시설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광산이 실제 생산에 이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환경, 규제와 주민 반발이라는 현실적인 장벽이 존재한다. 공급망을 옮긴다고 해서 곧바로 독립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 하나의 전선은 도시 광산이다. 우리가 매일 쓰고 버리는 스마트폰, 가전제품, 그리고 앞으로 대량으로 배출될 전기차 배터리에는 히토류를 포함한 다양한 금속이 들어있다. 땅속을 파지 않고도 이미 채굴된 자원을 다시 활용하자는 발상이다. 이 방식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크게 낮추고 환경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다만 효율적인 수거 시스템과 고도화 등 분리 기술이 필요하며 아직은 경제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가장 지속 가능한 해법으로 평가받는다. 결국 세계는 하나의 정답을 찾고 있지 않다. 기술 혁신, 자원 다변화, 재활용이라는 세 개의 축이 동시에 움직이며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어느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 히토리 없는 모터는 그중 기술 축에서 가장 상징적인 도전이다. 이 도전이 성공하든 부분적인 성과에 그치든 간에 이미 판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변화 속에서 기업과 국가, 그리고 투자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균형이다. 단기적으로는 공급망 충격에 대비한 방어가 필요하고 중기적으로는 의존도를 낮추는 현실적인 설계 변경이 요구된다. 장기적으로는 기술과 자원, 재활용을 아우르는 입체적인 전략이 없으면 살아남기 어렵다. 한 가지 선택에 모든 것을 거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히토리 없는 모터는 아직 미래형 기술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 기술이 던진 질문은 현재형이다.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의 자원, 하나의 국가에 의존할 것인가? 세계는 이제 그 질문에 답하기 시작했다. 산업 지형이 흔들리는 소리는 아직 크지 않지만 그 진동은 분명히 느껴지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